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딩게이트의 율리아쌤입니다. 네, 지금 한창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일 텐데요. 오늘은 미리 공지드렸던 바와 같이 여름방학 특집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특집답게 저희 서포터즈 6, 7, 8기를 연임해주신 현이파파님을 초청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한번 이원 연결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현이파파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원 방송이 잘 연결되었어요. 네, 일단 현이파파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닉네임 현이파파입니다. 예, 중학교에서 과학교사로 지금 있고요. 이제 현이파파인 이유가 10살인 아들 현이가 있고요. 그리고 6살인 딸 현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가 현이파파가 되어 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중학교 교사이시라고 하셨는데, 교사가 되신 계기를 들려주세요. 예, 제가 이제 교사가 이제 자신의 꿈이 보통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이제 한 번쯤 생기게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 꿈이 교사였었거든요. 교사였었는데, 중간에 갖가지 이제 유혹들은 좀 많기는 많았습니다. 이제 교사의 길로 갈 수도 있었고요. 또는 네. 일반 학원이나 다른 직장의 길로도 갈 수가 있었는데, 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르치는 것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많겠지만 네. 가르치는 것도 하고 싶다. 즉 학생들을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가르치고 싶지만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행동,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교사가 조금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자녀분 두 분이라고 하셨죠? 예. 네, 우리 자녀분들 현재 몇 학년이고 리딩게이트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첫째 현이는 10살이고요. 네. 예,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현이는 6살입니다. 딸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둘 다 이제 강현이, 서현이 이래서 이제 현이 이런데요. 다른 것보다 제가 이제 리딩 게이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이제 아이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영어 선생님에게 여쭤봤습니다. 학원은 아직은 다닐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혹시 아이에게 좋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부교재라든지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네. 여러 가지들을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들을 좀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리딩 게이트였고요. 그래서 네. 리딩 게이트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자 싶어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갖가지 이제 리딩 게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리딩 게이트에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좀 운이 좋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네. 약 1년 6개월 동안 리딩 게이트 서포터즈로 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사로서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저희 리딩게이트 서포터즈 활동까지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었던 아버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저도 집에 오면 좀 쉬고 싶고요, 솔직하게는. 네. 그건 아마 보통 아버지들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네. 어머님들도 똑같으시고 심지어는 제 혼자 생각이지만 워킹맘보다 오히려 전업맘, 실제 뭐 아이만 전담하시는 아이만 케어하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서포터즈까지 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원동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하는데 굳이 아직 어렸을 때의 나이인데 굳이 학원에 맡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솔직히는 좀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좀 버려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조금, 보통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세요. 게임을 굉장히 저도 좋아했거든요. 네네. 핸드폰 게임이든, 뭐, 예를 들면은 콘솔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정말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에게 보여주기 싫은 마음에서 조금 접고요. 다른 취미를 가지다 보니까 내 아이의 교육 쪽에 어떻게 보면 좀 올인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내 아이를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집에 와서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좀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이 교육만큼은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아버님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신다면 네. 어머님들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집에 네네. 와서 교육해 주시는 시간이 길어야 뭐, 1시간 이내거든요. 예, 그 네. 정도라도 조금 숨통이 트인다면 어떨까. 예, 그런 마음들을 먹고 있다 보니까 네. 그만큼 이제 서포터즈 활동까지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제 기억으로 우수 서포터즈로도 여러 번 선정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카페에서 작은 이벤트를 열었었죠. 미리 어머님들께 현이파파님과 라방에서 이야기 나누었으면 하는 질문들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질문들에 저희 현이파파님께서 답변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초맘 11세님의 질문입니다. 영어 원서를 읽다 보면 논픽션 도서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어휘들 때문에 리딩게이트 문제를 풀 때 오픈북으로 많이 풀게 되는데요. 픽션의 경우 다독으로 어휘 뜻을 유추하거나 저절로 외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논픽션은 어휘가 어렵고 자주 나오지 않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외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논픽션 영어 원서들을 접하는 폭을 넓히기 위해 논픽션 어휘를 따로 익혀야 할지, 관련 한글책을 많이 읽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논픽션 배경 지식을 넓히기 위해 Y 시리즈 같은 만화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지 영어 원서 논픽션 학습 노하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한글책 논픽션 관련 책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 참 어려운 질문 같은 게, 네, 제가 이제 전공이 영어면은 보다 더 이제 전공적인 얘기들이라든지 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처음에 제 소개에서도 있었다시피 전공이 아무래도 과학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딱 받고는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네, 이걸 어떻게 제가 알려드려야 될까? 네, 다행인 건 주변에 영어 선생님이 있어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제가 영어 네, 선생님에게 논픽션 관련되어서 과연 읽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니까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 이제 논픽션이라는 게 이제 학습적인 부분의 내용들도 좀 있는데 그런 학습적인 부분을 굳이 네, 영어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외국에서 살고 외국에서 다양하게 영어로 언어를 습득하면서 과학적인 지식들 또는 뭐 다른 국어 지식, 수학 지식을 배울 거라면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어도 하나의 교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지식까지 영어로 얻으려고 하면 굉장히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효율성에 있어서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효율적인 부분에서요. 네, 네,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좋아한다면 그런 책들을 읽는 걸 좋아하고 영어책으로 읽고 영어책으로 논픽션을 읽는 거를 좋아한다면 얼마든지 읽어도 좋겠지만 그것을 읽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아이가 많이 느낀다면 네, 굳이 논픽션 책에 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영어는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면 네, 오히려 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저도 이제 영어는 전공이 아니지만 좀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초초맘님께서 질문하신 대답에 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좋아한다면 넌픽션 책을 얼마든지 봐도 좋습니다. 굳이 학습적인 부분도 영어로 배우려고 하는 부분에서 아이가 힘들어 한다면 굳이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그냥 우리 한글책으로 보고요. 대신 그거와 비슷한 내용의 책이 있다면 한 번쯤 더 보는 건 괜찮지만 네. 아이가 부담을 느낀다면 저는 굳이 논픽션 책을 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움이 될 만한 한글책 논픽션 관련 책들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과학이니까 과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댓글로도 막 올라오시더라고요. Y 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유명하고 인기도 좋습니다. 그래 네, 아이들이 접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거 이외에 이제 또 어떤 과학 도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이들에게 아직 이제 초등학생들이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은 네. 뉴턴도 굉장히 좋은 잡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뉴턴이요? 근데 네. 한 중고등학생쯤 되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네, 초등학생들에게는 좀 많이 어렵고요. 역사적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주변에 많은데 네, 이제 만화책으로 된 것들을 봐도 좋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이가 조금씩 커가는데 만화책으로 된 그런 것들을 봐도 되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만화책만 계속 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밥이 많은 책들을 갖다가 읽는 걸 나중에 힘들어 한다면은 네,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런 책들도 잘 읽으면서 만화책도 좋아한다면 네,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아이에게, 도움이 될 네. 만한 건 과학 말고 딱히 모르겠네요. 네네. 흥미 위주로 아이에게 논픽션 책을 읽혀주시는 걸 권장하신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굿산 11세님의 질문입니다. 요즘 주로 영어, 수학 위주로 학습이 진행되는데, 과학은 문제집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자연에 관한 관심도도 낮은 듯 합니다. 관심도를 높이고 싶은데 관련 책도 어떤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책으로 과학 관련한 건 ORD 정도 알고 있고 앤드류 로스트는 과학 챕터북이라지만 실제 과학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 보여요. 책으로 자연스럽게 과학을 연결시키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한글 영어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예, 주변에 책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저희 집에는 솔직하게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책은 많지는 않은데, 어떤 책이든 나쁜 책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나쁜 네, 책들은 없는데, 근데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제 과학이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른 과목과 틀리게 과학은 자연 현상에 있는 것을 갖다가 원리나 규칙을 뽑아낸 거고요. 네, 이것을 다시금 과학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이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과학에 대한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아마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로 한번 이야기를 많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어, 요 근래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네, 비는 그러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라는 이야기에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도 좋고요. 네, 또는, 어, 태풍이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오고 있다라, 왔었죠. 오다가 소멸되기도 했는데, 네, 태풍 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오른쪽이 위험 반경이니 왼쪽이 안전 반경이니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위험한 쪽, 위험하지 않은 쪽. 네, 네, TV에서 뉴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왜라는 거에서 시작해서 한번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책만 보고 책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끝내려고 하면요. 네, 아이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교과로 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과로요. 네. 그래서 네. 아이가 과학을 갖다가 과학 있는 그대로 느끼고 싶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걸 알아보고요. 그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아이들과 찾아보고 연계하는 것들이 좋은데 굳이 교재만 가지고 또는 책만 가지고 그걸로 끝내시려고 하면 굉장히 좀 안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요. 저희 집에서요. 네. 뜬금없이 이제 큰아이가 휴지심을 달라는 거예요. 휴지심을요. 휴지심을요? 휴지심이 네네. 없는데, 예. 휴지심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뭘 해야 될 게 있대요. 네. 이제 뭘 해야 되는데 가니까 비밀이랍니다. 네, 네. 일단은 알았어 하고 구해줬어요. 구해줬더니 자기가 이제 EBS 수업을 듣는데 EBS 수업에서 휴지심에 풍선을 달아놓고 풍선을 분 다음에 불면은 이제 실로 그러니까 네. 휴지심 위에 빨대를 냅두고요. 네. 빨대 안에다가 실을 묶어서 풍선을 불어서 놓으면 이제 앞으로 쫙 나가게 되겠죠. 네. 풍선을 불었다가 놓으면요. 네. 그걸 하면서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다고. 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게 왜 앞으로 갈까? 라고 얘기를 또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부모님이 모르셔도 돼요. 네. 같이 찾아보면 되거든. 요즘은 인터넷 환경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찾아서 보려고 하면 답이 너무 네,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찾아보고요. 해결해보고요. 그래서 네. 지금 질문에서 뭐 여러 가지 책으로 연결시키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책을 봤으면 한번 간단한 거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자연에 있는 것을 찾았으면 그걸 다시 책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한다면 애가 과학에 대해서 보다 더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주변 환경 속에서 과학 관련된 현상을 가지고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왜라고 질문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예. 해주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영맘 11세 7세님의 질문입니다. 학원이나 기타 다른 수업 없이 오로지 리딩게이트로 영어 독서만 하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있습니다. 3학년 중반부터 처음 접했으니 딱 1년 되었는데 리딩게이트 덕분에 아이가 영어에 자신감도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갈 생각인데요. 스피킹과 라이팅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첫 스타트를 열어줘야 할까요? 지금은 EA 단계이고 많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따라온다는 걸 알지만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해주고 싶어서요. 학원 도움 없이 스피킹 부분을 어떻게 입문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학원은 이제 한 번도 안 간 상태입니다. 오로지 저희는 이제 아빠표로 했는데 네. 이제 조금 있다가 뭐 다른 분 질문에서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영어는 솔직하게는 거의 못합니다. 영어는 네. 못하는데 스피킹이나 라이팅에 대해서 저희 아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은 없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좀 걱정이 되시는 거는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 스피킹이니 라이팅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영어를 배우는 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영어는요, 한국어를 배우는 거랑 저는 동일한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요, 거의 1년 이상 계속 듣기만 합니다. 인풋 과정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네. 1년 내도록 듣고 나서 첫 마디는요, 엄마라는 단어 한마디가 이제 첫 마디로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은 듣는 거를 먼저 시작해서 이제 말하는 게 나오죠. 리스닝 다음에 스피킹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아이들이요, 읽기를 합니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읽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쓰기가 들어갑니다. 저는 영어도 똑같은 방식이고 분명히 외국에 있는 영어를 하는 나라에서도 그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도 그 순서대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쯤 돼서 시작을 하면서 따라가려고 한다면
속도는 더 빠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스피킹을 갖다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다면 네. 하루에 한 문장을 정해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하루에 한 문장. 네. 예를 들면 정말 간단한 거라도 우리가 땡큐라고 감사합니다, 땡큐라는 단어가 있다면 네. 오늘은 하루 종일 고맙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땡큐라는 표현을 영어로만, 그러니까 고맙다는 표현을 영어로만 하기. 하루에 한 문장만 딱. 네. 하루에 한 문장하고 그 다음 날은 다른 문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 간단한 문장이라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딱 하루에 한 문장이요. 한 문장. 그리고 쓰기도 네. 마찬가지로 네. 저는 딱 하루에 한 문장만 하면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하루에 한 문장 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댓글에도 올라오신데 패턴 일기 쓰기라고 하시는데 네. 제가 똑같은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이게 4년 전일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네. 네. 저희 큰아이가 7살 때 썼던 일기입니다. 네. 그림 일기예요. 그림 일기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안전센터에 갔었던 거고요. 네. 한글로 뭐라고 써놨냐면요. 비상문 여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일기가 딱 그거 한 줄입니다. 네. 그걸 영어로 한번 써보게 했어요. 물론 영어로 못 씁니다. 못 쓰는데 네네. 그 한 줄이라도 써보게, 틀리면 제가 문장으로 한번 써주고요. 한 문장, 정말 딱 하루에 한 문장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 한 문장이 좀 늘어나니까 요즘은 이제 일기장을 갖다가 이제 조금 다르게 하는데 요즘은 좀 요렇게 씁니다. 이제 조금 늘었죠? 늘었네요. 네네. 많이. 예, 좀 늘었어요. 네네. 이제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물론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 맞고 틀리고는 아니고요. 네.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표현을 문장으로 쓰는 연습이 되고요. 한 3년, 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영어는 저는 장기 레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장기 레이스. 네. 그 장기 레이스에서 너무 조바심을 느끼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지금이라도 말을 하는 것도 하루에 한 문장씩, 조금 익숙해지면 한 2문장. 문장을 쓰는 것도 일기 전체 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한 문장만. 네. 그렇게 한 문장씩 쓰면서 조금씩 늘린다면 아이가 스피킹이나 라이팅에 보다 더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루에 한 문장 말해보기, 쓰기. 그래서 장기 레이스로 좀 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흑만8세님의 질문입니다.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 평소에 알던 명사 끝에 s가 왜 붙어 있는 것인지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고 아이가 궁금해해서 설명을 해줄 때가 있어요. 문법 공부는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문법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문법인데요. 솔직하게 저도 지금 고민 네.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영어를 본격적으로 이제 초등학교에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문법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제가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하게는요. 네. 분명히 아직 아닐 텐데도 이상하게.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는 뭐 나중에 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시점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건데, 네. 이 시점에서 한 번만 딱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애가 영어를 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또는 반대로 우리 아이에게 왜 리딩 게이트를 선물을 하셨고요. 왜 우리 아이에게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깔아주셨는지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뭐냐면, 분명히 학교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 저희는 리딩 게이트를 시작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요. 네네. 리딩 게이트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문법을 잘해서 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함이 아니고요.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도록,
듣는 귀가 열리고요. 말하는 입이 열리도록 해주고 싶어서 우리는 네.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솔직하게는요. 네. 그런데 문법적인 거는 너무 일찍 시작하면 저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확실히요. 뭐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아이가 이해하기에. 어른이 이해하기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아이가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법에서 예를 들면 주어, 동사. 과연 주어, 동사를 갖다가 초등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모든 영어책의 문법에는요, 주어, 동사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 이외에 다른 용어를 쓸 만한 것들이 딱히 없고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교재를 쓰시는 분들도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네. 주어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적으로는요. 그래서 문법을 갖다가 학생들에게 해주기 위해서는요. 한글의 어휘력부터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한글의 어휘력이 안 돼, 우리나라 말의 어휘력이 안 되면요. 네. 영어 문법은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용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네. 네. 문법을 몰라도 이미 그 문법에 맞춰서 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을 갖다가 염두에 두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질문을 주신 분 아이디 뒤에 이제 8세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아이가 이제 8살인 것 같고, 8살이라면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문법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네. 한자 연습시킨다고 지금 댓글에 나오셨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한자 연습을 해두어야지만이 국어의 어휘력이 같이 늘고요. 국어의 어휘력이 늘면서요. 영어에 있어서 영어 문법에서 쓰는 단어들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아이가 지금은 자연스럽게 시작하되 문법을 갖다가 좀 많이 늦게, 지금은 그냥 정말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에 염두를 두시고요. 문법은 좀 많이 늦게 시작하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심지어는 중학교 가서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문법은 그렇게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그럼 고학년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예, 용어를 어느 고학년이나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예. 때.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삐맘 10세, 7세님의 질문입니다.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이가 노래를 좋아해서 마더부스를 자주 틀어주고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영어 버전으로 보여주면서 나름 영어 노출을 시켜주고 있는데 아이는 영어를 싫어하고 흥미도 없어 해요. 지금 영어 학원을 보내는 게 맞는 것인지, 사실 학원에 보내도 아이가 관심이 없다면 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포자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떻게 영어를 이끌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리딩게이트도 첫째가 하려고 시작했는데 둘째만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늦은 건 아는데 조언과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영포자입니다. 이게 네. 아까 전에 댓글에도 막 올라오시더라고요. 엄마가 영어를 몰라도 가능한가요? 영어 가르치는 게 가능한가요? 하는데요. 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잖아요. 교사도 하나의 공무원이지만. 네. 근데 수많은 공무원 중에서요, 교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영어 시험이 없습니다. 네. 영포자도 과학교사가 될 수 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도 영포자거든요. 저도 영포자인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합니다. 정말로. 네. 물론 아들은 제가 잘하는지 알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못하고요. 아들이 이제 화상 영어를 한다고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 하는 걸 보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네. 저는요. 네. 근데 아들은 웃고 떠들고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네. 그런데 영포자도 가르쳐 줄 수 네. 있습니다. 정말로요. 일단은 아이에게 다양한 영어 애니메이션으로 뭐 영어 버전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영어 노출도 많이 해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흥미가 없어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간혹 실수를 저지르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저도 그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고요. 뭐냐면 좋은 영어 책을 구입했어요. 또는 좋은 이제 영어 사이트 리딩 게이트를 갖다가 아이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네.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에게 좋은 것을 줬잖아. 나머지는 너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아이들에게 던져줬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요.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이에게 선물을 줬으면요. 그 선물을 가지고 무엇이냐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네, 때는요. 함께요.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어 애니메이션 틀어주고요. 리딩 게이트 그냥 틀어주고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미없죠. 그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네. 봤을 때는요. 또 처음 하는 아이라면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영어책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영어책 네. 중에 정말 얇은 영어책이라도요. 봤으면요. 거기에 나오는 다양한 활동들을 한번 해봤어요. 다만 책의 내용과 똑같이는 안 해도 돼요. 심지어는 어떤 것도 해봤냐면요. 네. 책을 복사를 합니다. 책을 복사를 해요. 그리고요. 책에 보면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를 오려요. 네. 오립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요. 방 여기저기 숨겨요. 네. 여기저기 숨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에게 묻습니다. Where is Peter? 딱 이 정도는 영포자도 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네. Where is Peter? 네. 네. 그러면요. 찾아가요. 네. 찾아가고 찾았다 이래요. 그러면요. 한마디 Here 한마디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찾을 때는요. 아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Here.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봤던 책에 있는 캐릭터를 찾은 거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는요. 그 책이 재밌는 거예요. 그 책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런 활동들을 하루에 20분이든 30분이든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4살부터 시작해서요. 한 8살까지는 그렇게 쭉 해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평균 7일이면 한 5일 정도는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해줬는데 물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뭐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즉석에서 할 때도 있지만 네. 정말 간단한 표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이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저희 딸도 방금까지 뭐를 봤냐면은 겨울왕국을 또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겨울왕국. 안 지겨운가 애들이 봐요. 엄청 겨울왕국을 또 보고 좋아하죠. 있는데요. 겨울왕국을 볼 때 예를 들면요. 그거 보고 나서요. 비슷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종이만 막 잘라서요. 뿌리는 거예요. 그냥 스노우 그 끝이에요. 네. 그것만으로 좋다고 또 잡고 딸아이도 던집니다. 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애니메이션이 재밌을 수가 있고요. 리딩 게이트에 정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오늘 아이가 본 게 있다면요. 그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라도 정말 간단한 거라도 네네. 노래도 같이 불러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아이에게 재미있게 해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조금 노력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댓글 올라온 것처럼 놀이 관련 책들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두 권씩 있었어요. 실제로 있는데 그런 것들 이용해서 하면요. 조금 더 편하기도 해요. 편하기도 한데 네. 개인적으로는 내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해주세요. 반요. 네. 예를 들면은 역할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면요. 집에 있는 인형들 네. 실바니아 뭐 이런 거 토끼 인형들 그런 거 가지고 역할놀이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책에 재미있어 하도록 그러면요 아마 영어도 자연스럽게 즐거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독후 활동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노력하는 만큼 아이는 좋아한다는 걸 조금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가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다면 아마 독후 활동도 한 번 더 즐겁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독후 활동을 해주면서 흥미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 사랑 하람 964세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중학교에 가기 전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모든 교과를 다 잘하면 좋겠지만 특정 과목에 흥미를 보인다면 그냥 두어도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또 요즘은 다독보단 정독을 추천하던데 저희 집 아이는 다독을 좋아하거든요. 더 크면 제 맘 같지 않을 것을 알기에 다독할 때 제가 도와줄 것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학습지보단 책 읽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 어린데 제가 너무 교과에 치중하는 것일까요? 명쾌한 답변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예, 질문이 많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예, 질문해 주신 것만도 거의 한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네, 일단 첫 번째, 중학교 가기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조금 아이에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45분간을 못 앉아 있습니다. 교실에서요, 네, 수업 학생들이. 시간에요. 예, 수업 시간에 못 네, 앉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45분 동안 안 졸고 가만히 있는 것도 정말 못합니다. 특히 네, 중학교 1학년 딱 입학을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는 아니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은 모릅니다, 솔직하게. 네, 그런데 이 초등학교를 갔다가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왔을 때 앉아 있는 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앉아 네, 있는 걸 못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활동 중심의 수업들이 조금 많이 이루어졌다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많이 개선되어서 활동 위주의 수업이 많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식적인 측면의 습득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앉아있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리딩 게이트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네, 리딩 게이트를 갖다가 시간을 그러니까 한 개를 본다 이런 것보다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보면서 앉아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고요. 네, 또는 EBS 강의 같은 경우도 들어보면서 앉아있는 연습. 그래서 좀 집중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요. 네, 네,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과정이요.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네,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시험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잘 모릅니다. 근데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네, 벌어지면요. 아이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쉽게 다시 도전하려는 노력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엉덩이의 힘이란 이야기도 많이 하긴 해요, 네, 솔직하게요. 근데 저는 엉덩이의 힘이라기보다는 좀 집중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못 앉아있고 진짜 돌아다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교과의 준비로는 중학교 올라올 때 교과의 준비로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수학입니다, 솔직하게는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수학의 난이도가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네, 급격하게 수학이요. 네, 네, 올라가고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요, 한자를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워낙 네, 우리나라 말 자체가 한자어들이 많다 보니까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과학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예전에 한번요.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불변하는 것들이 있어. 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불변이란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네, 반에 24명, 5명이 있으면요. 절반 이상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는 좀 어느 정도 되고 오면요. 수업에 보다 더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교과를 다 잘하면 좋은데 특정 교과목에 흥미를 가진다. 그냥 둬도 좋은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두세요. 괜찮습니다. 솔직하게는요. 두셔도 돼요. 왜냐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하면요. 최고예요. 그거는요. 모든 네, 과목을 다 잘하면요. 그런데 모든 과목을 다 잘하기가 어렵다면요. 한 과목이라도 잘하면요. 그 과목을 바탕으로 다른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너무 한 과목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과목 그만하고 다른 거 하라고 하면요. 오히려 특출나게 더 잘하는 게 없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다른 과목에 대한 자신감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가져서 성적이 잘 나온다면 격려를 해주세요. 한 봐봐.
네가 과학을 너무 좋아하니까 과학 성적 잘 나왔잖아. 너는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를 해주신다면요. 네.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 이제 주의점은요. 너무 하나에만 치중해서 나머지 교과들이요. 평균 이하가 되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따라갈 수 있는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네. 기초 지식도 안 될 정도로 등한시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건 하되 좀 잘하는 게 있으면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독이냐 정독이냐,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집 아이는 책을 안 읽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리딩 게이트가 고마운 게 리딩 게이트 덕분에 책을 읽습니다. 저희 아이는요. 있는데 네. 다독도 분명히 좋고요. 정독도 분명히 좋습니다. 다독, 정독 다 좋아요. 정말로.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다독하고 정독이 있다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또는 한 두세 번 정도만 정독을 갖다가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다독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제 다독을 통해서 정독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정독을 통해서 다독으로 넘어간다라고도 얘기는 합니다. 국어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너무 다독만 하다 보면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딱딱 포인트를 짚는 거를 갖다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다독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요. 다독을 하게 냅두시되 일주일에 한 권이나 두 권 정도, 예를 들면 네. 책에 있는 책을 가지고요. 독후감을 한번 써보게 한번 해보세요. 독후감이요? 독후감. 예를 네. 들면 저희 이제 아들이 예를 들면 읽고 있는 책 중에 예를 들면 장영실이라고 책이 있으면요. 네. 오늘은 장영실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독후감을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독후감 처음 쓰라고 하면요. 잘 못 씁니다. 정말로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부모님들이 책을 먼저 읽어보세요. 한 네. 번만이라도. 네. 부모님들은 그래도 책 읽으실 수 있잖아요. 읽어보면요. 이 책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정말로요.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면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은 장영실에 대해서 쓸 건데 네. 꼭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을 아빠가 얘기해 줄게. 장영실은 어느 신분이었지? 노비 신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신분이었지? 장영실이 만든 대표적인 발명품은 뭐가 있을까? 네. 이런 포인트들을 몇 가지를 알려주고 이런 내용은 꼭 들어가도록 해서 네. 독후감을 한번 써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네. 보다 더 책을 꼼꼼하게 읽게 됩니다. 네. 독후감. 왜냐면은 네. 네. 아빠가 쓰라고 했거든요. 네. 아빠가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는 거예요. 네. 먼저 읽어보시고요. 애한테 그 내용을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 쓸 때 보면요. 오늘은 일기 대신에 독후감을 써볼 거야.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써봐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다독도 너무 좋고요. 다독을 많이 하는 아이가 있다면 정독은 독후감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학습지하고 책 읽기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책 읽기가 좋긴 좋아요. 솔직하게. 책 읽기가 좋긴 좋은데 학습지를 갖다가 놓칠 수는 없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치중한다. 저도 많이 풀립니다. 솔직하게. 저도 교사지만 많이 네. 풀립니다. 그런데 책 읽는 것도 어느 쪽을 치중하기보다는요,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제일 어려운 말 있잖아요. 요리할 때 보면요. 소금은 적당히. 적당히란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학습지보다는 책 읽기보다는 학습지, 어느 쪽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질문해 주신 거 요약을 해보자면 중학교 가기 전에 이제 수학이라든지 한자 공부 준비, 그리고 좀 앉아서 집중하는 연습들, 그런 것들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과목에 흥미를 보이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네. 최소한 다른 교과가 나중에 따라잡을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본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독하고 정독이 모두 다 좋지만 정독 같은 경우는 독후감으로 유도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독후감으로 유도를 할 때는
먼저 책을 읽어보시고 아이에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먼저 얘기를 해서 찾아보게 아마 해보시는 것들. 그리고 네. 학습지와 책 읽기는 아무래도 균형을 잡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도 저보고 학생들이 선생님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얘기하시는데 네. 잘 못 속입니다. 제가요. 네. 네, 그럼 그 마지막에 그 독서가 아무래도 학습지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 예.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독서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리딩이 왜 중요한 것 같나요? 라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영어 실력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어 실력이 네. 어떤 영어 실력을 말하는 거냐에 따라서 네. 정말 틀린 것 같아요. 네. 말하는 영어 실력, 듣는 영어 실력, 또는 문제를 푸는 영어 실력.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읽기겠죠. 어느 쪽이 보다 더 치중을 하느냐. 물론 이 세 가지를 원래는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독서가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읽기 부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읽기 부분 같은데 어 이게 아까 굉장히 저보고 솔직하다고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저희 한국 교육 과정상 있어서요. 저도 교사지만 학생들한테 오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지만 정말 미안하다. 네.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 게 원래는 사실이지만 네. 정말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다. 시험을 치고 성적을 매기고 순서대로 너희를 나열하게 될 수밖에 없고 참 어려운 것 같다. 네. 한국 사회에 있는 이상 뭐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든 아니면 이 속에서 다른 삶을 살든 그게 아닌 거면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영어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수능 시험에서 푸는 영어 실력일 수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듭니다. 솔직하게는요. 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읽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의 영어 지문 보셨을 거예요. 정말 깁니다. 네. 물론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길어요. 정말로 네. 긴데 여기서 정말 긴 지문 중에서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읽는 연습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요, 못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읽는 연습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글책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한글책들을 읽는 연습에서부터 영어 책을 읽는 연습,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능 시험까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리딩 게이트가 저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이제 리딩 게이트를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리딩 게이트 저희 카페에 가시면은 리더 라운드 하는 게 있어요. 보면요. 네. 지금 4기인가 네, 5기까지 리더 라운드. 진행됐던 네. 걸로. 예. 네. 저도 3기까지인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아이랑 같이. 근데 저희는 그거 안 하더라도 리딩 게이트를 할 때 무조건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 순서대로 할 거야. 첫 번째는 리딩 게이트 이제 책을 틀면은 읽어주잖아요. 듣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조건 다시 한번 책을 읽게 시킵니다. 네. 다시 읽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네. 말하는 연습이 되면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 게이트를 통해서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서 말하게 되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아무래도 차곡차곡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리딩 부분이 영어 실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질문들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현이파파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현이파파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직업이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남 앞에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네,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네, 또 댓글로만 쭉 올라오니까,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솔직하게는요. 네, 물론,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저도 이제 화상 수업을 준비를 했고, 네, 영상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참 별의별 걸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많이 해봤는데, 그거랑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 틀린 것 네, 같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반응이 막 올라오고요.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 두서없이 너무 얘기하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질문해 주신 거에 답은 제대로 한 게 맞을까? 막, 지금 머릿속에서 막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영포자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솔직하게요. 네, 그런데 아이와 함께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요. 네, 아이와 함께 영어를 지금까지 공부했고요. 네, 아이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아이와 함께 커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가 조금 더 신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가 100%뭐 맞는 노하우는 아니겠지만 제가 드리는 이런 영포자가 드리는 노하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참 다행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색했고요. 목소리도 좀 떨리고요. 목도 막 계속 타고요. 네, 굉장히 좀 떨렸는데 네. 그래도 봐주시면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하다는 이야기, 그런 한마디 때문에 힘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어 본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감사합니다. 긴장하신 것 같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 잘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렸고요. 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좋은 진솔한 얘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현이파파님과는 여기서는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리딩게이트 공식 라이브 방송 마치기 전에 제가 핫한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도치맘 공구가 진행 예정인데요. 네, 공구 기념으로 다음 주에 도치맘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이 또 2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는 저희 리딩게이트 대표 미남미녀 연구원이신 메이쌤, 프랭쌤께서 출연해 주셔서 리딩게이트 활용 기능과 성공 비법을 전수해 주실 예정이고요. 네, 요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 네, 바로 언택트 시대가 열렸는데요. 네, 다음 주 토요일 밤 11시에는 약 4개월 만에 돌아오시는 저희 리딩게이트의 김용환 대표님께서 언택트 시대에 꼭 들어야 할 평범한 엄마들도 가능한 영어 독서 가이드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이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 9월 라이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좋은 분을 초청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들려줄 예정이오니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저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학습 경험담이나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제 방은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 좀 개편되어서요. IGTV 쪽에 저희가 올려놓을 예정이오니, 네, 거기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저희 그리고 오늘 공식 카페에 오늘 라이브 방송 후기 게시판이 생겼는데요. 그곳에 자유롭게 흥미진진한 라방 후기도 많이 많이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IGTV 쪽에 Reading Gate!